이게 이번이 첫 해인가요? 페스타가? 전에도 한 2년 했었다가 아, 또 하는데 주최사 주관자가 아 그렇군요. 네. 처음으로서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파주 생활문화 페스타 중에서도 좋은 프로그램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생활문화 토론회 그중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생활문화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1부, 2부 없는데 제가 그냥 쉬었다 브레이크 타임을 갖다 보니까 2부로 정했습니다. 2부 시간은 이제 우리가 아까 김종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발제 차원에서 강의 수준으로 깊이 있게 쭉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주제를 제가 저도 갑자기 정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별하게 또 우리 청지기 예술단 대표님께서 한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감 있는 말씀 해주셨고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페스타도 그렇고 또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가 이어져서 중요한 것은 관객 개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페스타는 사실 아까 제가 먼저 드린 것처럼 결국은 축제고 잔치인데 이벤트의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집객이라고 봐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있더라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의미는 있겠지만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객을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서 집객 부분 마침 아까 우리 김효주 대표님께서 방송 이야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거 버무려서 집객 그리고 마케팅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경험상 저는 되게 포천에서 또 한 2년 정도 단체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공연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바노라토리 어디냐면은 정말 오기 힘든 곳에 있거든요.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개천 건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참 힘들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포천이 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딱딱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참 집계하기 힘들고 공연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집계하기 사람들 모으기 굉장히 힘들었고 딱 한 번 좋을 때 있더라고요. 남진 뜨니까 그냥 다 오더라고 그냥. 그때 한번 괜찮았었는데 우리가 너무 또 스타에 몰입을 해도 또 결국은 좋지 않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활문화를 하면서 생활문화를 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집객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봐지거든요. 사실 전문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은 잘 하는데 집객 부분 상당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 있거든요. 사실 쓸 수도 없겠고 또 전문적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단체 운영하시다 보면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다들 연주하시는 분들이고 춤추는 분들이시고 다 악기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걸 행해야 되는데 꼭 남의 일 같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화두를 던져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박경태님께서 집객,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집객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떤 방법이 좋은 게 있겠는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와셔야지. 솔직한 말로 어떤 부분 생각이 제가 가끔 하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요 그 단체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요 지원도 못 받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전에 잠깐 제가 아까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단장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 계십니까?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린이들이 그 경로당에 가서 연주회 음악회 해주는 것이 과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가 이제 그걸 진짜 알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에다가 두 번째는 단장님은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주단체고 거기에 이제 음악학원에 배우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있는 그 단체하고 같이 어우러서 이게 뭐 정기적으로 또는 돌아가면서 음악원이 되게 많다면 학원별로 돌아가서 경로당 하나더라도 이렇게 두 단체가 뭐 음악회를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하니까 우리 국립오페라단이나 각종 거대한 그 공연단들이 초등학교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찾아서 같이 움직이면 어르신 그 연주의 그 연주자는 또 같은 동료 의식이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고 거기에 손잡벌 손녀 같은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한다면 또 좋아할 것이고 그렇게 연합해서 하면은 음악이 굉장히 풍성하고 또 소통도 잘 되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과연 실현 불가능한 허무맹랑한 아이디어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이크 한번 줘보시죠. 토론회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허무맹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같이 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부여해요. 아이들도. 근데 단지 그렇게 장을 깔아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어디 가서 연주하고 싶잖아요. 플룻을 잘 불어요. 근데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우고 엄마들은 아이 그만둬 네가 음악에 특별한 소질도 없는데 무슨 음악이야 공부하자. 그리고 다 학원으로 보내요. 다른 학원으로.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아 음악 그만해라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권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시간에 음악 시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체육 시수가 점점점 줄어든 게 아이들의 그런 뭐랄까 성장에 그 나쁜 영향력을 저는 더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장을 열어준다면 뭐 경로당을 한번 가볼래? 이번에 우리 칼림바 연주를 해가지고 잘하진 못하더라도 가서 한번 해보자 하면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악기들뿐 아니라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동네 아까 말씀하신 마을 음악회를 만든다면 아이들이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동의하에 이걸 인정할 만한 프로그램이면 실현 가능하면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파주시가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가 이거. 한 가지 그렇죠, 의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비슷한 시도를 포럼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린 거는 재단이라든지 시에서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파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포럼이 만든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파주가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많습니다.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이 몇 개죠, 의원님? 예?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11개 읍면동에 전부 다 도서관이 새로 다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대단하네요. 광탄도서관을 마지막으로 이제 도서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80개가 넘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파주는 출판 도시도 있지만 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문화 시설로서 역할을 하는데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공립도서관도 그렇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큰 프로그램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저희 포럼에서 이번에 지금 아직 저희가 운영위원님들도 지금 모르시는데 이제 곧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저희 포럼에 있는 여러 연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연주를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후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이나 연주자분들이 가서 근데 그러면 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그 엄마 아빠들까지 자연스럽게 공연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지금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청지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거랑 반대인데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연주하시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양로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연주하는 걸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 악기를 배워도 그 악기를 실력을 발휘하고 정말 내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점점점 그런 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초등학교 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 역시 것들이- 앞서가는 파주군요.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포럼 차원이나 또 이게 시의회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오케스트라, 합창단, 뭐 청소년 오케스트라 없거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우리 의원님이 운영하시다가 그 의원님 되시면서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포럼 차원에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면 것들- 원래 저기 의원님께서 그 예전에 하셨던 것을 오히려 의원님이 되시면 더 양상화해서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겸직금지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사실은 포럼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 예전에 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몇 분하고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 예산이 예전에 그 박지원 장관이 했을 때가 있었나 봐요. 문체부 장관? 박지원? 없나? 그럼 제가 잘 박양훈 하여튼 뭔가 박땡땡 무슨 뭐 박양훈. 장관이 했을 때 문화예술 그 비율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 이후로부터 뭐 예술인들을 위한 막 지원도 해주고 이게 가능한 건데 그래 누군가가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예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문화예술 비율을 확 높이기만 하면 정말 파주 예술은 확 꼽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제가 믿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여기서 바뀔 수는 없지만은 파주에도 그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분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좀 이렇게 시장님 되시면 참 좋겠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우리 몽기자 죄송합니다. 예. 예, 아까 그 관객 모집에 대해서 저희 사회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모든 공연 단체들의 가장 힘든 점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연을 만들었는데 이 좋은 공연을 봐야지 사람들하고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저희들이 이게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관객들을 많이 오게 하느냐. 관객들은 많이 오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좀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주민분들이 즐기려고 왔으면 좋겠는데 특정 유명 가수가 오다 보니까 그 가수를 좋아하는 특정 계층만 와가지고 같이 즐기고 나머지 또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나는 뭐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또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특정 유명한 사람이 온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 공연장이 좀 더 입지가 좋거나 많은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뭐 이렇게 시청에 계신 분들이 공연장을 자꾸 외곽에다 지어주셔가지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앉고서는 갈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저도 사실 외국 예를 들은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독일에 있을 때 모든 공연장들은요 도심 한복판에 생기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그런 왔다 갔다 걸어서 와서 기차역 옆이나 아니면은 시장 근처나 해서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 들릴 수 있게 항상 그렇게 공연장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딱 도시 중심에다가. 그래서 좀 입지가 좋았으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또 찾아가는 음악회가 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가 찾아가는 걸 안 원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간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반응이 제일 좋으신 분들은 초등학생이나 어르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즐기실 문화가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저희가 오페라라는 공연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게 오페라가 뭔지도 모르고 앞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재밌게 노래하고 연기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였었고 어르신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밌게 자기들과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주고 그걸 또 너무 즐거워하셨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얘네들은 벌써 자기네들이 원하는 문화가 정확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걸 즐기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안 좋아하는 것들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이 절충점이 뭘까 싶었던 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 음악회가 정말 하나의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뭔가 욕구가 있어가지고 지식의 습득이나 아니면은 그 진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문화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서관이란 것 자체가 천혜의 문화 그 공연장의 그 조건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천장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거나 무슨 공연을 할 때 굉장히 공간감이 좋고 그다음에 탁 트인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박물관, 제가 또 며칠 전에 갔던 곳이 서울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그분들은 매주 오페라가 있는 걸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원래 박물관을 좋아하셨는데 내가 그 박물관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음악 공연까지 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선물이라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도서관 음악회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시도했던 게 그 서울의 해화동에 저희가 그 콘서트 사랑의 명 했었던 곳이 마로니에 공원이었었는데 한국 오페라인 협회에서 공연한 그 사랑의 묘약을 마로니에 야외 공원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올까 했더니 그 수많은 대학로 소극장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그 토요일 주말에 그러니까 놀러 오셨다가 그 오페라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점을 좀 찾으면은 훨씬 더 찾아가는 음악회나 그런 모객에서 훨씬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 결국은 관광개발 부분은 우리 생활문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나로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나부터. 우리 전문가들은 이제 하나의 픽스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생활문화 쪽은 자발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나부터 좀 적극적으로 내 주변부터 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성향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다음 프로그램 좀 다음 순서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단체 활성화, 단체의 올바른 자리매김 이야기도 했고 또 관객개발 통한 마케팅 부분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걸 아까 우리 김종수 대표님께서도 발제한 것 중에 말미에 있는 문화재단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시스템 부분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생활문화단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의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 같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지 부분 이야기하고 어떤 지자체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용기와 열정을 보이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여기 우리 페스타에 있는 조직위원회라든가 또 어떤 포럼이라든가 나아가서 좀 더 크게 아까 말씀 나눈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마지막 수저로 삼고 싶고요. 앞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예,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집행 죄송한데 그거는 좀 워낙 낡은 거니까 그렇습니까? 하지 마시고 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그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보받은 것보다 1시간 빨리 온 겁니다. 1시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4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도착하는 걸로 준비하고 오고 있는데 1시까지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안 오면 되느냐. 도봉구였거든요, 집이. 그랬더니 그래도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최단 시간 내에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차가 없어가지고 그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원래 파주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려고 그랬는데 뭐 다른 짓을 하다가 문산까지 왔어요. 근데 보니까 문산에서 택시 타면 이게 최단 기간이 2시간 만에 온 거는 차로 와도 2시간은 걸리거든요, 우리 집에서.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저 친구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이러지 마시고 1시간 빨리 왔구나. 네, 빨리 오셨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전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이 왔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워낙 한번 강의를 하면 막 몇 시간이고 하는 몇 시간 스타일이라.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10분 15분 정도. 네,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막아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하면 한 2시간을 그냥 막 하는 절대 안 스타일이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분 15분요. 지금 제가 지금 막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늦게 왔기 10분 때문에.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활 문화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슈가 되는 걸 텐데 어쨌든 그 제가 평상시에 저는 이제 영화 평론을 뭐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스스로 영화 평론가로 이렇게 한정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라는 큰 맥락에서 영화를 접근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부르는데 여기저기 다니는데 지난주에는 군산 다녀왔고 그 전주에는 당진 다녀왔고 오늘 여기 파주 왔는데 제가 조금 그러니까 뭐 덕담 전에 뭐 비판적 발언을 하면 우리나라는 말은 문화 그러는데 실제로는 문화가 잘 생활화가 안 돼 있는 이상한 나라죠. 그리고 저 위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말로는 문화 타령하지만 아주 비문화적인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관없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알아서 좀 이렇게 주최 측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알아서 잘라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고정 연재하는 그 칼럼에도 대통령 그 선거 전에 좀 문화를 좀 생각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란다. 그래서 1년에 영화 한 편이라도 좀 보고 연극도 한 편 보고 책도 좀 읽고 등등 했더니 아마 그 칼럼을 본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 동반해서 영화도 뭐 브로커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 아마 그 칼럼을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농담이지만 진심으로 진짜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지금 욕을 워낙 많이 먹었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그분 TV 나왔을 때 불길했던 건 이분이 너무 공부만 하고 법 쪽만 있어가지고 아 이게 문화적으로 좀 약간 약한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독서광이랍니다. 독서광인데 다른 문화를 좀 즐기지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민주화 운동하고 뭐 법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문화하고 좀 거리가 멀었던.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 자체가 문화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 문화라는 것은 야만, 미개의 반대인데 실제로 정치하는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야만적이고 미개한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로 문화하고 생활 문화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다 공연불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가령 영화로 할게요. 여기 파주에 영화인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제가 알기로 박찬욱 감독, 제가 뭐 대학 시절부터 그러니까 80대 중반부터 그 친구를 알고 지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악물, 그러니까 이 갈 정도로 싫어했던 김기덕 감독도 파주에서 그 살았던 걸로 알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십수년 전부터 파주에서 영화인들이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주의 생활 문화하고 그들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은 영화 잘 만들고 자기 돈 벌고 자기 이름 날리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자기가 사는 이 저기 파주에 이거를 문화로 연결시킬 거냐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전국구 불러다니는 사람인데 정작 제가 사는 도봉에선 저를 안 불러요. 제가 노원부터 도봉까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재미난 거는 노원과 도봉에선 저를 안 불러요. 진짜 뭐 완도에서 부르고 군산에서 부르고 광주에서 부르고 부산은 부산영화제에서 8년 있었기 때문에 부산은 수시로 갑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사는 곳은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지역에는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안 부르나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전국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뭐 몸값이 비쌀까 봐 안 부르는 건가. 몸값 비싸지 않아요. 여기도 몸값 정말 터무니없는데 그냥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부탁을 한 사람이 그 몸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 평론가
저기 형아화하는 임진모 선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끌려가지고 50만 원 받고 지방 갔는데 몇 번 갔는데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 찬희 씨 앞으로 지방이나 데려갈 때는 미니멈 100만 원이고 차비 별도야. 이래가지고 내가 알았어 형 다음부터 저 50만 원짜리 안 부를게 그러는데 저는 50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갑니다. 저는 돈을 조금 넘어선 캐릭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원래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라 뭐를 얘기할까 싶은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그 말로만 생활 문화가 아니라 생활 문화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내준 뭐 이거를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스스로를 퍼블릭 오지라퍼 그리고 글로컬 컬처 플래너 앤 커넥터라고 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컬 컬처 플래너 앤 커넥터라는 건 말 그대로 파주가 로컬이면 파주에서만 좋아서 파주에서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 파주에서의 이 기획들이 어떻게 파주를 넘어선 글로벌 이때 글로벌은 꼭 세계 무대만 생각할 게 아니고 파주를 넘어선 근데 우리나라는요 로컬은 다 로컬이에요. 부산영화제가 세계 최고 영화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로 부산영화제 8년 있었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 나가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거기는 너무 글로벌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정말 로컬입니다. 왜 로컬이냐면 부산 시민들이 글로벌 생각을 안 해요. 부산영화제 없는 부산은 지난 25년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영화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이에요. 일부, 다가 아니고. 그리고 전 시장했던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분은 지금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부산영화제를 뒤흔들어갖고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적 위상이 지금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제가 평론가로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칸 영화제,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칸 영화제를 21번 다녀왔다. 97년부터 올해까지 21번 다녀왔는데 영화 평론가 중에서 칸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 제가 알기로 10명 선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97년에서 올해까지 21번을 다녀왔다는 건 뭐냐? 바로 그 로컬을 글로벌로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획득하게 되고 최근에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이런 것도 하지만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그 글로벌과 로컬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 영화제를 21번 다니면서 세계의 시선에서 한국 영화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한국 영화 굉장히 우습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 김연아나 손흥민 있어도 김연아 손흥민 봉준호가 지금 세계 최고의 명실상부 최고의 감독인데 봉준호 박찬욱 그런데 해외 나가잖아요. 봉준호와 박찬욱과 홍상수와 이런 감독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대한민국 무지무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거는 욕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그만큼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박찬욱 감독하고 송강호가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이러한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뭐를 뽑았습니까? 만족할지 모르는 관객. 이 만족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안주하지 않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탐 크루즈 같은 세계 최고의 탑스타가 한국에 그렇게 와서 한국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최근에 한류가 20수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마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한류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으로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 2000년대에도 한류 논의가 있을 때 한류 논의에서 한류를 가장 우습게 한 게 누구냐? 한국의 논자들이에요. 한국의 평자들.
그래서 저거 경험의 함정에서 경험의 위험성을 경고는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으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마치 한류가 별거 아닌 것 마냥 실체 없는 것 마냥. 근데 제가 2010년과 2011년에 런던에 가서 런던 한국영화제 개막식 때 샤이니가 그 개막 공연을 했을 때 런던의 그 청소년들이 한국 노래를 다 따라 부르는 걸 보고 제가 이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간은 베를린 영화제를 가가지고 대사랑 같이 공연을 보는데 그때 비스트가 갔었습니다. BTS가 아닙니다. 비스트였습니다. 앞에서 6명이 실려 나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한류의 실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험의 함정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그거를 몸소 확인하니까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거릴 땐 비판적으로 한류를 말해왔었지만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고 저는 그러니까 칸을 21번 다녀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올드보이가 상 받을 때 칸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요. 그렇죠? 2017년, 2018년, 19년은 못 갔기 때문에 2019년 기생충 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고 2018년 버닝이 상을 못 받았어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근데 올해는 갔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제가 칸 갔다 와서 쓴 원고 여러 군데의 제목이 뭐냐 올해 칸은 칸 영화제는 한국 영화가 살렸다였습니다. 여러분은 국뽕이라고 자 자국의 역사를 국뽕이라고 자주 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구구들이 자기 역사를 비하하면서 일본 식민사관이 심어놓은 그 국뽕이라는 용어를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게 한국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한국 영화 문제 많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한국 영화의 역동성과 한국 영화의 성취를 무지무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거를 어떻게 파주랑 연결시킬 것인가를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고 오늘 저를 부르셨으니까 뭐 여기에 이제 왜 저를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저를 조금 더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그 공부했던 거 영화를 지금 저 환갑 작년에 넘었거든요. 영화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의 그 스크린 영화 데뷔작인 환혈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극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저 연구하면서 나중에 컴퓨터로 보고 TV로 봤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세영제 입장 불가를 극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50년 동안 영화 봤으면 아무리 못 봐도 한 10,000편은 봤겠죠? 10,000편은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82년부터 영화 공부를 한 사람이고 영화 글쓰기 30수년. 그러니까 경험의 위험성은 저는 인정은 하지만 이 경험치를 최대한 그리고 이 공부한 것들 그리고 저는 뭐 스스로 퍼블릭 오지랖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선이 됩니다. 오페라 얘기 나오셨는데 저는 바로 그러면 오페라 뭐 누구랑 바로 연결하고 뮤지컬 하면 바로 누구랑 연결하고 그래서 저는 아 이제 파주랑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박찬욱이가 지금 사는지 모르겠어요. 박찬욱이가 살았고 김기덕이 살았던 그리고 지금 제작사들 여기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네, 선생님, 그들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 그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 파주 기획에 이들을 동참시키고 파주에서의 이 생활 문화를 파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 나아가서 세계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고민하시길 바라고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만 요 정도 하고 또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많은 시간 준비해서 선생님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이었던 부분이 결국은 이 개발과 지원 프로그램 부분이었었는데요. 우리 박경 선생님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생활문화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 개발 프로그램일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처음에 저희 말씀해 주셨던 또 회장님처럼 가장 절실한 게 공간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공간은 그 아마추어 동호회 분들이 가장 찾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철저한 지원과 후원이 없이는 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공간이 너무 좋거든요. 이 공간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이 뭐 여건이나 뭐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실 수 있나 그런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연습 공간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 아까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도서관 음악회나 이런 박물관 음악회 이런 게 잘 활성화가 돼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이런 동호회 활동 정말 제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셔가지고 잘 활동하셔가지고 이게 파주의 하나의 큰 명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시니까 김종수 대표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한번 의지를 한번 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원과 사항, 개발. 네, 여기 다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해답까지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뭐 중원부원이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관의 관심이고 관의 관심은 어디서 일어나냐? 본인들이 음악을 예술 생활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해결책 같아요. 그런 다음에야 정말 지원을 할 필요를 느끼고 이런데 지금 아까 이제 영화 많이 활동하신 우리 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우리가 박 감독처럼 유명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자부심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직접 거기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생활물을 경험해 본다면 지원 뭐 이런 것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발제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 지자체의 관심 여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예, 잠시 조금만 더 있다가 의원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단체들을 위한 어떤 지원 아까 말씀 우리 청지기 수장님께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방법으로 어떤 것이 만들어져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포럼이나 우리 조직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긴 시간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 거대 담론을 가지고 파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소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파주시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은 윤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파주 생활문화 페스타를 파주시 의회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그 토론회를 갖고자 했었는데 그 의회에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먼 곳 그 별난 독서 문화 체험장까지 오시게 된 점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여기까지 와주신 만큼 우리 파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의 주춧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저는 그 여기 특별히 관에서 나온 사람이 저 하나인가요? 늘 그 문화 예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말라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저기 계셨던 그 학원에서 아이들이 그 봉사 활동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받고자 하면서 그 봉사 활동하기까지는 그 부모들의 배려가 충분히 그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전공한 예술가들이 그 물론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예술 행위는 잘할 수 있지만 경영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줄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그 2가지의 문제점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속 아까 청지기 그 대표님께서 그 공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각 마을마다 주민 참여, 주민
자치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이 이제는 쓸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마을의 문화예술 공간을 어디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지금 우리 파주가 문화재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것을 제가 4년 동안 지금 계속 문화재단, 문화재산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새로 시작되는 파주시장님께서 문화재단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요번에 임기 동안에 문화재단을 꼭 만들어낸다고 약속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기 때문에 4년 안에는 우리 파주에 문화재단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동안 파주 하면은 군사도시, 접경도시, 문화 소외지역 늘 이렇게 수식어가 앞에 따라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50만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일의 관문의 도시라는 것을 내세울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문화재단과 대형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신 대표님들께서 토론회 하시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대형 공연장이 과연 1000석 이상이 우리가 파주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600~700석 정도의 규모의 공연장을 우리 지도상 보면은 파주가 남파주, 북파주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쪽에 하나, 북쪽 방향에 하나 이렇게 해서 600~700 미만의 공연장을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세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1000석이 넘는 공연장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저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파주 옆에는 일산 킨텍스도 있고, 또 대형 몇만 명의 한 2만 명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또 공연장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과연 바로 인접해 있는 파주에 1200석 1000석이 넘는 이런 공연장을 우리가 건립했을 때, 그것을 거기 안에서 어떤 콘텐츠로 이 공연장에 적자가 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아람들이나 또 어울림마당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만 몇백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 세우는 거, 또 대형 공연장이 들어오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과연 어떤 규모로 세워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고, 이것을 잘못 세워놨다가 매번 적자만 보는 그런 공연장이 될까봐 제가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기가 감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나중에 또 파주로 여러분들을 모셔서 과연 우리 파주에 맞는 공연장은 어떤 규모일까, 이것도 한번 논의를 꼭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문화재단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시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후속 타로 이제 또 문화재단의 설립 후에 우리가 또 야기되는 문제점을 미리 좀 이렇게 연구해 볼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우리 영화계 대부이신 그리고 우리 전찬일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냥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지만 다음 기회에 또 오신다면 저희가 DMZ 국제 음악 영화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고양시에서. 근데 파주시에서는 1억을 그냥 예산 지원만 하고 영화 몇 편을 우리 파주시에서 보는 수준에 그냥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파주가 예산을 적당히 쓰면서도 DMZ 국제 영화제에 맞춰서 고양시가 운영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파주시만이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오셔서 가지가지 그냥 다 여쭤보고 싶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김정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생활문화 그 페스타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도 생각은 있고 하지만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늘 생각은 많습니다. 저도 거의 대표님의 생각과 한 80%는 거의 생각이 같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좋은 말씀에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을 과연 실천할 자가 필요하고 제가 15분의 그 시의원들 계시지만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들을 또 구체적으로 또 저희가 나눠서 해야 될 부분, 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 문화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가를 항상 좀 더욱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멀리까지 와주시고 또 특별히 파주에서 문화예술의 참 첫걸음을 그냥 딛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서 지금 파주 문화발전에 큰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파주 예술포럼 최영석 감독님께도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파주 문화 발전에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이었지만 급해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기 의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님의 공약 이행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날로 발전하는 파주시의 문화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행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 파주 생활문화 페스타 중에서 생활문화 토론회 지금까지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